블랙로건 비트코인이 48개까지 떨어지는 동안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전세계 블랙먼데이, 엄청난 패닉 폭락 이후에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 나와서 가상자산은 AI와 같다, 미국 절대 팔아선 안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가상자산을 차지할 경우 미국이 경제적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표심을 얻고 포퓰리즘을 위한 비트코인 홍보가 아니라 정말 좀 가상자산을 확실하게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AI와 함께 육성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레미 시길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기준금리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당장 긴급 인하하고 다음 달 9월에도 75bp를 추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하면서 지금 빠른 연준의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 또한 9월 첫 금리 인하에 대한 논쟁은 25bp 대 50bp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50bp 빅스텝 인하에 대한 힌트를 우리한테 던져줬다. 그리고 연준의 실세라고 불리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더욱더 확실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경제 만약에 악화되면 연준이 고칠 거다. 연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인플레이션을 잡고 고용시장만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임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굴스비도 얘기하는 거, 경제 악화되면 연준이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일본 너네 너무 일찍 올렸어. 주가 폭락, 전세계 글로벌 패닉으로 인해 일본 은행에 대한 비난이 쇄도를 하고 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분명히 제롬 파월과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서이즈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은행의 실패와 파월, 옐런의 새로운 화폐 공급이 필요한 때다. 언제나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오면 그냥 돈 풀어서 급한 불 끄는 거, 아마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시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불과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되새기면 이번 위기에도 연준이 어떻게 나서줄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줄줄이 뱅크런 터지면서 도미노로 무너지려고 하니까 연준이 갑자기 216조 원의 사상 최대 유동성 지원하면서 할인창과 BTFP 가동하고 은행들 구제금융 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 역사적 신고점 갱신하고 비트코인도 역사적 신고점 갱신하면서 2023년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유동성 지원, 계속 이런 침체의 흐름, 주가들이 폭락하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서 연준이 나서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서이즈는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난 것도 아니고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제금융 받으려면, 연준이 본격적으로 나서려면 금요일까지 더 많은 고통을 전달해야 된다. 당분간 조금 더 이 위기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라는 발언을 해줬다. 아직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국제정세 불안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일단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에 유동성 지원하면서 또다시 불이 나면 불을 꺼줄 소방관으로 옐런과 연준 의장 파월이 출두를 할 것이라는 것,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비트코인 흐름을 체크해보자면 어제 이 엄청난 큰 48K까지 조정 동안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밑꼬리를 단 영망청 음봉이 발생했다. 그 얘기는 뭐냐? 엄청나게 패닉셀이 이루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이 밑에서 엄청난 물량을 받아서 지금 55K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최근 이 가파르게 떨어졌던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위로 돌파해주고 확실하게 안착까지, 일봉 종가로 돌파 안착까지 해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굉장히 큰 손바뀜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 어제 굉장히 큰 가격이 폭락하면서 역대급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청산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런 중앙화
선물 거래소에서 대량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보통 이런 중앙화 거래소는 누가 씁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개인들의 롱 물량을 완전히 싹 죽여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관들, 보통 미국의 핵심 기관들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런 메이저 거래소를 쓰는 게 아니라 CME 기관 전용 선물 거래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CME의 미결제 약정 비율도 가장 크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CME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의 이 역대급 청산은 개인들의 물량일 수 있고, 개인들을 죽여버린 물량을 미국의 대형 고래와 기관들은 밑에서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 비트코인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48K를 찍는 동안 오히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은 올라가면서 양수에 전환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개인들 청산당하면서 다 롱스퀴즈 났을 때 미국의 기관들은 엄청난 매수세로 이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라는 것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단기 홀더들, 보통 일반 개미, 리테일들은 단기 홀더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기 홀더들의 SOPR을 보면 과거 코로나 당시, 그리고 중국의 채굴 금지, 루나 사태, FTX만큼의 엄청난 개인들의 손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실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트코인 화물 ETF로도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큰 유출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난 6월 중순 엄청나게 ETF 물량이 유출됐을 때에 비하면 지금 수치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더 큰 패닉 하락이 나왔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메인 고래와 핵심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블랙록이다. 근데 블랙록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대폭락 48K까지 떨어지는 동안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 계속 밸런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번 하락이 고래들이 던지고 시장을 끝내기 위한 매도였을지, 개인들이 강력하게 탐욕으로 잡고 있었던 롱을 청산시키고 밑에서 물량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었을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상한 움직임,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8월 5일 어제 전 세계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니케이부터 코스피, 코스닥, 비트코인까지 다 폭락할 때 갑자기 코인베이스 주식 매입을 재개하면서 28,000주의 코인베이스를 540만 달러에 매수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락할 때 코인베이스를 바이 더 딥했고, 코인베이스는 어떤 주식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프록시,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코인베이스를 왜 이 돈나무 언니가 바이 더 딥 했을지, 여기에도 물음표를 던져보면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패닉셀 블랙 먼데이는 영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엄청난 고래가 이 작은 리테일 물고기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는 그런 손바뀜이 진행됐었다라고 온체인 데이터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서 비트와이즈 CIO인 매트 호건은 이번 비트코인 폭락장을 매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1년 뒤에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언제나 글로벌 경제 혼란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1년 뒤에 열어보면 언제나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매트 호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준 부분이 뭡니까? 지난 며칠 동안 9월 연준의 50bp 빅스텝 금리 인하 확률은 11%에서 98%, 거진 100%에 달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는데, 일부에서는 9월 회의 전에 긴급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면서 다시 말해서 아서이지가 말한 거랑 똑같이 프린터가 등장할 거다. 놀랄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짚어 봐야 됩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결국에 머니 프린터가 등장해서 경기 부양해줬고,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마찬가지로 헬리콥터로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면서 경기를 부양했다. 그리고 얼마 전 작년 3월 은행 연쇄 뱅크런에서도 연준이 나서줬기 때문에 매트 호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결국에 프린터가 등장할 거다. 당연히 아직까지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개미털기 흔들기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연준이 나와줘서 급한 불을 꺼줄 거라는 맥락은 똑같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누구보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업계는 크게 성장했고 이러한 시장 변동은 부정적인 뉴스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퍼드를 거부하고 계속 킵 고잉 해야 된다 하면서 저스틴 선은 이번에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돈 냄새 잘 맡는 저스틴 선도 이 퍼드를 무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시즌이 종료되고 이제 하락장, 폭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큰 상승으로 가는 길목 중에 이 여정, 차트라는 것은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는 이 구간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비트코인만의 원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글로벌 거시 경제와 엔캐리 트레이드, 국제 정세,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투자 자산들이 패닉이 온 거지,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만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어떻게 민심을 잡아가느냐, 거기에 정답이 달려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큰 시장인 만큼 정치적인 흐름도 우리가 계속 트래킹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리플 전임 이사회 멤버가 이번에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했다. 크립토 시장의 아주 핵심 플레이어인 리플의 전 이사회 멤버가 왜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했을까? 그리고 이 리플 전임 이사회 멤버는 해리스 캠프에 참여해서 크립토 시장에 고무적인 발언을 해줄까, 아니면 부정적인 발언을 해줄까? 당연히 전자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해리스도 지금 조금씩 기존의 민주당의 회의적인 스탠스를 바꾸면서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번 리플 이사회 멤버를 캠프에 합류시킨 거에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대형 투자 운용사인 카플라 매니지먼트가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왜 유럽의 이 초대형 투자 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을까? 여기에 한번 물음표를 계속 던져본다면 정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포뱅크가 영국 은행 최초로 비트코인과 법화 계좌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법정통화 서비스 계좌를 제공하고, 어제도 프랑스가 정식으로 미카법 수용하고 라이센스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국조차 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법화 계좌를 발행하려고 한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크립토 시장 내부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조정은 굉장히 큰 FTX 사태 이후로 가장 큰 바이더 딥이자 조정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언제나 이런 패닉셀이 있었을 때 용기를 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재미를 봤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17포인트로 극단적 공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FTX 사태가 터졌던 11월 당시에도 공포 탐욕 지수가 20포인트에 위치했었고, 루나 사태가 터졌을 당시가 6이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엄청난 패닉 심리가 지금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추가적인 조정 한 번 더 털어주면서 완전히 개미들의 공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은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 심리의 흐름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대폭락 온다, 시즌 종료다라고 갈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에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RSI가 과매도에 들어왔던,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게 총 5번이었습니다. 5번이었는데 이번 7월 달에 눌림을 줬던 이 구간 빼고는 3번 다 매우 좋은 바닥, 눌림목 바이더딥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번에도 물음표를 띄우면서 좋은 바이더딥 구간이 아닐까라는 것을 시사해줬다. 5번 떴고 1번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딥 구간이었던 만큼 지금 자리도, 물론 여러분들이 뭐 50배 100배 레버리지로 무슨 초단타 치는 게 아니시라면 오히려 지금 공포에서 추가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DCA하고 모아가고, 혹시나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전부 다 포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팔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고려해야지 손절을 고려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RSI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과거 2017년 사이클과 2021년 불장 사이클을 체크해보면 언제나 역사적 신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준 이후에 2017년 같은 경우는 292일간의 엄청난 불장이 도래했었고, 2021년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점을 강력하게 위로 치고 올라줬을 때 123일간의 불장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점 갱신해줬지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거진 4달 동안 계속 3월부터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 올타임하이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나면 과거의 패턴과 동일하게 불런이 올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인 분들은 무서울 때 용기 내시기보다는 역사적 신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실하게 반전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